이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캐릭터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되게 안쓰러운 모습의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다 너무너무 다들 하도 이제 다른 강력한 연애 프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되게 좀 따뜻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다들 이제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서툰 사회성 없는 모습, 서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못쏠 연하 특징이 뭐랄까 출연자들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출연자들의 어떤 그런 많이 이상한 좀 부정적인 아니면 사회성이 없어서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편집됐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들고, 근데 확실히 어떤 연애 프로보다도 이 출연자들을 보호하고 애정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분들이 낯솔이나 다른 유니버스 출연해가지고 나왔으면 낯솔 못쏠 기수 이상이죠. 왜냐면 어리니까 더 섣부른 행동들을 하고 막 섣불리 막 서로 얘기를 공유하고 금방 친해지고 또 금방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죠. 아무래도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그랬잖아요. 그리고 맞아, 출연자들이 진짜 솔직하게 임해가지고 또 분석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정목 씨가 욕을 이제 많이 먹는데 먹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목 씨 분석해달라고 했잖아요. 쪽쪽은 보호해주고 싶어도 그거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방송 포기지. 야, 이거 월척이다. 이 정도 월척은 잡아야지. 작은 물고기들 잡고 이러면 그래, 낚시 위한 거였지. 에휴, 바다로 가라. 하지만 딱 잡았어. 세상 이거 갖고 가면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거 그 뭐야, 그 움바르들로 크로코딜로 뭐 하여튼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갖고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월척인데다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가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 그냥 잡아야지. 그거 놔줄 수 없죠. 그건. 아무리 이분들이 출연자들을 보호한다고 해도. 지연 씨도 생각을 해보면 지연 씨는 왜 그렇게 빠르게 사랑에 빠졌을까? 지연 씨는 아빠를 두려워했죠. 아빠를 무서워했지. 그러면 지연 씨가 평생 생각한 거에는 뭐가 있을까? 아빠 있는 애들 부럽다. 저렇게 공주처럼 사는 애들 부럽다.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다정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휴일날 같이 저렇게 놀러가고 해외여행 다니는, 뉴욕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이도 같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무의식 안에 자리 잡혀 있겠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정을 빨리 좋은 가정에 대한 결핍이 있고 좋은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빠 같은 그러니까 아빠 같은이 아니지, 자기 아빠와는 다른 다정한 다른 아빠에 대한 갈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는 다른 아빠는 아니죠. 월요 상담에서 많이 봤던 사례죠. 내 아빠가 다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지만 그렇지만 포기해버린 마음이지. 그런데 그 포기한 거의 깊은 곳에는 아빠를 찾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지연님은 정목님에게 빠져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약간 무의식 영역이에요. 이건 지연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닌데, 일단 가족을 얘기하는 정목님, 나에 대해서 다정하고 그리고 아빠처럼 챙겨주는 정목,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좀 억지예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도가 좋아하는 남자였기 때문에 기대감,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궁금해진 부분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같은 방을 쓰고 그렇게 화려한 다 가진 이도가 선망의 대상이고 그런 이도가 저렇게 본다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그냥 재미로 들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하나의 가능성이고, 그리고 그거는 지연 씨가 뭐 나빠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저 친구가 입는 옷, 내가 사서 입고 싶지. 그 어떤 박사님이 방송에서 입고 그 나온 옷, 멋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또 공교롭게도 상훈님이 그 말을 하거든요. 상훈님이 처음에 지수님하고 데이트하면서 그 말을 해. 지수에게 나는 국밥 먹는 사람인데 당신은 스테이크 써는 사람 같아서 당신을 선택 못했어요 하거든요. 그런데 정목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도가 같이 국밥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도는 꼴레뇨를 먹는 사람이야. 너무 다른, 스테이크 정도도 아니야. 너무 다른 세계. 약간 이도 씨를 보면 그 미국의 하이틴 청춘 드라마 속의 그런 치어리더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런, 저도 잘 모릅니다만 미국 그런 청춘 드라마 속에서 항상 인싸는 치어리더를 하잖아. 그래서 그 치어리더 무리의 짱이 그 학교의 그 퀸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한국의 인싸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초라해진다고 할까?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까지도 이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이도를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 느낌이 있죠.
반면에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연 씨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연 씨가 여기 환경에서 손을 다치고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모님 가정 환경이 힘들었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런 것들이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싶다.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도 씨가 그런 컨셉으로 갔다면 예를 들어서 노팅힐 영화에서도 거기서 여주인공이 영화 배우고 막 화려하지만 화려한 이면에 그 불쌍한 누가 더 불쌍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브라우니를 더 불쌍한 대화를 한 사람이 브라우니를 먹는 그런 게임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여배우지만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연민을 자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연애를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진 불행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화려한 삶이든 다 거기서 거기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겠구나. 좀 적당한 조건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겠구나라고 조금 현실 타협이 돼. 그리고 막 대단히 뭐가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대단히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단히 구원받을 수도 없구나. 대단히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스펙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만나보면 뭐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걸 그냥 깨달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첫 연애다 보니까 그 본인의 어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져갈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정목님하고 지연님은 초반에는 좋았겠지만 이게 첫 연애는 그래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서로가 서툴거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 19개 옥상 커플이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모솔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야 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고 보통은 첫 연애는 너무 서툴고 내가 모르는 어떤 감정선, 내가 모르는 이 세계관을 만나서 그거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오해가 쌓이고 결국은 이제 이별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매기들. 이거 뭐 매기가 매기가 와서 자? 물론 자는 장면이 나오진 않았지만 매기 와서 뭐 한 거야? 상호님은 뭐 여기 와서 평소에 못 드셔보셨던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 진정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가셨죠. 상호님은. 아,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연애가 인생의 즐거움일 줄 알고 모쏠을 탈출하러 왔는데 아니구나. 인생의 즐거움은 먹는 것에 있다. 아, 이것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새로운 취미가 열렸어. 상호님은. 상호님은 그러니까 살을 빼가지고 연애를 하러 왔는데 여기 와서 가장 즐거운 게 먹는 거니까 아 가서 먹자 이래서 그러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지. 상호님에게는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나와서 모쏠이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어로 지금 인생의 모토가 바뀌었다. 모토 바뀌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승리님은 말 그대로 어떻게 또 이름도 공교롭게도 승리인지 진짜 승부욕이 강하고 지면은 밟힌다라는 세계관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그 안에서 세 보여야 되고 한 번 졌을 때 그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안전지대가 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애착이 잘 형성됐을 때 우리가 애착이 형성된 사람은 쉽게 도전해. 쉽게 선택하고. 왜냐면 언제든 나는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고 항상 평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선택을 못하죠. 두려워해. 승리님은 애착과는 좀 다르고 그 세계관 자체가 그 12년간 그런 브라질이 어쨌건 문화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친 문화가 있겠죠. 거친 문화가 있고 한 번 약해 보였을 때 따라오는 그 페널티가 굉장히 크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의 한국 학교는 약해 보였을 때 주어지는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옛날에 비해선. 옛날에는 약해 보이는 아이들은 남의 빵을 사다 주고 가방을 들어주고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요즘은 물론 이것도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요즘은 뭐 학폭위원회도 막 쉽게 열리고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도 학폭위원회가 열려버리는 상황이니까 다르죠. 뭔가 약해 보이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적었죠.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적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더 강해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래서 저렇게 승부욕이 발동하는 건가? 항상 지기 싫어하는 부분들, 강해 보이는 것으로 그걸 꼭 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정목님은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 근데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워낙 편집도 깔끔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뭐랄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거여서 편집된 결과가 저렇게 잘해 보이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중간중간 보면
배려심도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배려심으로 따지면 다 많아. 근데 배려의 센스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배려 없는 행동들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또 더더욱 그렇게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목 씨가 기본적으로 말도 잘하고 인간에 대한 연민도 있어. 근데 정목 씨는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항상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사관학교에서 지금 좀 늦었지만 학교를 또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목님은 자기가 조금씩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정목님은 이번 회차, 이번 시즌에서 주인공, 남자 중에서 주인공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래도 정목님이잖아요. 정목, 이도, 지연 이렇게 이제 크게 한 묶음. 그리고 지수, 승리, 현규 이렇게 한 묶음.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옆에 양념으로 재윤 씨, 여명 씨.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에 포함되진 않지만 상우 씨는 먹는 것으로 활약을 했고, 민홍 씨는 카운셀러로 활약을 했죠. 민홍 씨 활약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애 프로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매기들이 너무 활약이 없었다. 매기가 매기로 와서 활약을 하려면 이도 씨나 지수 씨 정도가 나왔어야 돼. 그러지 않았으면 대기가 힘들어. 지금 보니까 미지 씨도 워낙 이성에 대해서 대하는 법 모르고 서툴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을 지금 매기로 넣으니까 뭐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은 매기 넣으면 안 돼. 못쓸 연하는 애초에 매기를 넣으면 안 됐어, 생각해보면. 물론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뭔가 중간에 새로운 사람도 오고 하니까 재밌는데, 우리 시청자 입장, 우리를 배려해준 건 좋아요. 근데 못쏠들, 이런 지금 이번에 나온 사람들 성향으로는 승리님을 제외하고 뭔가 경쟁의식이 생기잖아요? 빠져버려. 재훈 씨 봐봐요. 여명 씨가 다른 남자랑 나 그 사람이랑 오늘부터 1일이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어. 그러니까 재훈 씨 가가지고 난 실은 너 안 좋아했어. 아까 내가 했던 거 거짓말이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았어. 행복해라. 이거잖아, 지금. 이런 애들한테 무슨 매기를 넣냐고, 지금. 매기를 넣으면 안 됐어, 애초에.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판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재훈 씨는, 그들은 사랑하는구나. 아, 그래, 행복해라. 지금 매기를 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지금. 상훈 씨는, 매기가 오면 1인분 줄어드나요? 여기 1인분 추가요? 지금 상훈 씨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뭔 매기를 지금 넣냐고요. 그렇고, 지금 상훈 씨는 매기 남자분 온다고요? 아, 그러면 음식 한 명분 더 들어오는 거 맞죠? 이거 확인해. 이거는 이번 시즌에는 이제 매기보다는 조금 더 못쏠 연하가 만약 시즌 2가 된다면 매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뭔가 좀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게임 같은 거를 좀 넣어줄 것 같아. 뭔가 커플 게임 같은 거. 팀 대결 이런 거 좀 한 번씩 한 개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막 하고 지쳐서 뻗는 거 이런 거 말고. 아, 제작진 인터뷰도 그 말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이건 매기 실패야. 이거 근데 진짜 나도 이 매기가 들어올 때는 매기가 100일이나 연애를 했어? 야, 이거 대단한 재미가 있겠는걸? 야, 승찬 씨 이거 피거 아티스트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상호가 여기에서 커플이 안 되고 못소리여서 몰라봤지, 상호 같은 사람 괜찮았습니다. 뭐랄까 단순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눈앞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리액션 좋으면 그냥 이 사람 좋구나 생각을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미진님하고 데이트하니까 어때요? 미진님이 호감이 생겨요. 근데 돌아와서 미진님하고 또 지수님 보니까 어때요? 지수님이 좋아요. 지수님하고 어버버에서 대화도 안 됐어. 근데 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티키타카가 된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이런 단순한 거 좋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조금 소홀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못쏠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죠. 못쏠 연애를 안 한 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감도 크고 환상도 좀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자책을 쉽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우님이랑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새우를 먹으러 갔어. 상우님이 딱새우를 보고 진짜 집중해가지고 딱새우 이거 진짜 최선의 맛으로 만들어야 돼. 딱새우 오랜만에 먹는 딱새우니까 하고 새우를 까는데 집중하고 있어. 그때 앞에 있는 여자분 어때요? 오늘 상우가 기분이 안 좋나? 평소 같으면 뭔가 사진 찍을 시간도 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딱새우만 바라보지? 딱새우로 생각도 안 해. 왜 저렇게 말을 안 하지? 오늘 기분이 나쁜가? 왜 그러지? 아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상우한테 신경 쓰지 못해서 그러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상우님을 이제 아는 분들은 딱새우 맛있나 보다 이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해가지고 상우님이 남편이야. 그래서 여보 오늘 일찍 와? 이렇게 해서 다정하게 말했어. 그러면 상우님이 왜 오늘 저녁 뭔데? 저녁 그거 그런단 말이지. 여보 일찍 와? 하트 있으면 왜 오늘 저녁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때? 벌써 힘들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귀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우님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못쏠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두려우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무서운 게 두려운 거지. 두려우니까 내가 너무 못할까 봐. 그리고 아니면 기대치가 높아서 이래서 모쏠이 된 건데 자발적 모쏠이 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상우님은 안 되죠. 현균님 같은 경우에는 핵하고 어린 22 영수님 느낌이 약간은 있어. 22 영수님 같은 의사라 그런가? 약간 22 영수님의 냄새가 살짝 난다고 할까? 되게 성실하고 그리고 그 사랑도 깊고 사람도 진지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알겠는데 그 너무 조급하고 그리고 한 번 조급한 게 터지면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라는 측면이 다른 남자 출연자들의 어떤 지적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바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약간 22 영수님도 같은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터진 적이 있죠. 근데 22 영수님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사회성도 많이 발현되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하셨지만 약간 조금 그런 향이 난다. 향이 난다. 근데 워낙 뭐 지수님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서 조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승찬님은 뭐 너무 활약이 없으셔가지고 그렇고요. 잘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 승찬님 뭐 했지? 그 뿌염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뒤로는 뭐 별로 잘 모르겠어. 지수님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회피형 미녀들의 전형이죠. 전형. 실은 낯솔 분석하면서 제가 몇 번 예시를 들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사람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의 재미도 자극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근데 그 이제 회피형이 생겨나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집 밖에 나가면 세상에 가만 놔두지를 않고 그리고 눈치 없고 음흉한 그런 사람들의 온갖 수작질로 인간에 대한 실망을 또 경험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수 씨는 또 거기다가 지금 나이가 어린 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못쏠 연하 보니까 그렇지. 여기 다 어린 친구들이야. 제일 고령자라고 나온 승찬 씨가 31밖에 안 됐어. 31라고 해봤자 뭐 어느 정도야? 그 누구랑 비슷한 거지? 뭐 나솔에 나오면 뭐 초막내지 초막내. 민홍님이 약간 저는 민홍님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19 정숙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19 정숙님보다 더 따뜻한 느낌. 19 정숙님 같은 계열인데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그냥 확 드러나. 표정에서 그냥 확 드러나는. 그래서 손해를 봐. 그렇지만 친해지고 나면 이 사람이 가진 솔직함 때문에 이 사람하고 또 깊게 관계를 맺게 돼. 그래서 민홍 씨는 참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에 비해서 너무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명 씨는 아직 약간 좀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사회적인 걸 유지를 할 때. 이도 씨는 참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이도 씨는 화려한 사람이죠. 화려한 사람이고 본인에게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자존감이 근데 그 높은 이유에는 이도는 항상 훌륭하고 멋지게 살아왔고 주인공이야.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인공이고 주변에서도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서 그 살아야 된다라는 또 그런 스스로에 대한 방침도 있고 이도 씨는 안정형 제가 봤을 때는 안정형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말하고 그렇지만 이도 씨를 봤을 때는 최소 불안형이고 불안형의 회피적인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불안형일 것 같습니다. 불안의 회피도가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이도 씨는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근데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죠. 왜냐면 뛰어난 학생, 뛰어난 딸, 뛰어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도 씨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도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도는 안정형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겠죠. 근데 안정형 아니야. 안정형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데이트를 나갔을 때 난 널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했고 널 위해서 이런 귀걸이도 찾고 이런 말 안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흰 원피스 좋아해 했을 때는 널 위해서 흰 원피스를 했어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목 씨가 그런 귀걸이 좋았다고 말 안 했잖아. 정목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도 관심 없고 내가 이뻐 보일 걸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줬다는 말을 하는 거는 이도 씨는 인정욕구가 큰 거지 안정형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좌절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정목 씨가 지연 씨한테 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도를 안정형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도 씨는 자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 패널분 처음에 나왔을 때 생각해봐요. 이도가 이렇게 메이크오버 받을 때 미도 씨는 뭐 받았었는지 기억해요? 저는 방금 봐가지고 기억하는데 이도 씨는 예를 들어서 지수 씨는 심리 상담을 받았죠. 재훈 씨는 스타일링을 받았고 이도 씨는 뭘 받았어? 경청을 받았어요. 입 닫고 사람 말 들으라고. 입 닫고 사람 말 들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원래 이도 씨는 말이 빠르고
자기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론 훈련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도 씨가 가진 취약점이야, 그 포인트가. 좋은 집에서 그리고 잘 살아왔고 결과도 잘 나왔고 정말 훌륭하게 잘 컸죠. 말 그대로 진짜 정목 씨 말대로 정말 잘 컸지. 내가 딸을 낳는다면 이도 씨 같은 딸을 낳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 이도 씨는 정말 안정적인 집에서 그 자존감도 높고 자기가 잘났다는 걸 알면서 큰 딸이기 때문에 내 딸은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런 여자를 만난다 생각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텐데 내 자식은 결핍 없이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처 없이 키우고 싶다. 그런데 배우자나 애인을 만날 땐 상처가 없이 그렇게 해맑은 사람보다 뭔가 상처가 있고 상처를 극복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아니면 그런 결핍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내 자식이 상처가 있길 바라고 결핍이 있길 바라진 않잖아요. 물론 저는 배우자도 상처 없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지. 근데 그 경향성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처를 극복한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 않거든. 근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도님하고 지연님의 결정적인 정목님 시선에서 봤을 때 차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쨌건 이도 씨가 어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확실히 다들 못 소리는 그런 특징들이 다 보여요. 다들 보여. 그래서 이도 캐릭터도 정목 씨 표현대로 너무나 잘 컸어. 너무나 훌륭한 여성으로 잘 컸고 근데 이제 누구나 다 단점은 있지. 지연 씨에게도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 존재할 거고 이도 씨도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이도 씨에게 원동력이 돼줬던 것도 맞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결핍을 보완해 가면서 사는 게 또 인생이니까 그냥 이런 면도 얘기하는 거지. 뭐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씨는 항상 갈구하는 삶 그리고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가진 삶 이런 삶이었고 미지 씨는 모르겠어요. 미지 씨는 미지승찬 모르겠어. 이게 20부작 정도 됐으면 미지승찬에 대해서도 알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미지 씨가 진짜 엉뚱하긴 하더라고요. 남성분한테 플러팅을 하려고 무슨 축구선수 이름을 막 외우는 그 장면 좀 특이하긴 했는데 저 정도로 남자를 모른다고? 남자에 대한 뭐랄까 좀 고정관념이 너무 센 게 아닌가. 축구선수 이름을 외워서 드립 한 번으로 그걸 외워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첫 등장은 재훈님. 기본적으로 아이 컨택이 힘들고 조금 눈을 내리까는 게 습관이 돼 있고 형제관계는 여동생 한 명. 여동생이 있는 사람 중에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 여동생이 있다고 여성을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아. 누나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동생이 있다고는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 그 보면 이게 낯설에도 여동생이 있는데 여성을 모르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누나가 있으면 조금 다르지. 여동생은 오빠를 그냥 좀 모자란 동네 형으로 본대요. 근데 이제 보통 오빠들은 동생이 이제 어릴 때 보던 동생이니까 그 동생으로부터 뭘 배워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동생도 뭐 오빠에게 맞고 자라다 보니까 맞고 자라지 않더라도 다정한 가끔 연애 남매에 나오는 그런 남매들도 있지만 보통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동생을 통해서 뭘 잘 못 배우죠. 처음에 재훈 씨 나와가지고 다들 오해했죠. 저 사람이 어떻게 못소리야. 누나가 있으면 그래도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누나들은 이것저것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누나들이 막 엄청 막 케어해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는 있어. 너무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여성들에 대한 좀 없어서 실망감이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모르 환상이 커질 때는 발냄새는 남자만 나는 줄 알았다가 이제 그렇게 크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누나들과 같이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발냄새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르죠.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윈도우 98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훈 씨가 가끔 치는 이런 엉뚱한 드립들이 저는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가 재밌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야? 공돌이 아저씨가 재밌어하는 그런 개그. 근데 이제 재훈 씨가 모쏠 아닐 거다. 이게 대본이다, 연기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처음에 재훈 씨 잘생겨 보이는데 나중에 처음에 재훈 씨 딱 등장할 때 막 사람들 막 초반에 표몰이 하고 표 3표인가 받았을 거야. 근데 나중에 여기 출연자들이 재훈 씨 어떻게 봐요? 애로 봐. 남자답게 안 봐. 굉장히 애 같구나. 챙겨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답답해가지고 뒷담화 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 아니면 조건 이런 것도 물론 뭐 중요하죠. 절대 무시할 건 아닌데 그 외모랑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말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상을 남기는 그 포인트란 말이지. 근데 재훈이는 진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 뒤에서 패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이제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훈 씨에게는 족쇄 같은 부분이 있죠. 스스로를 너무 검열해. 너무 검열을 하다 보니까 재훈 씨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선한 것을 추구하고 너무 검열을 하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게 아닐까? 무슨 말도 내가 혹시라도 잘못 말하는 게 아닐까?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입 열면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인데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일종의 자기 비하가 깔려 있다 보니까 자기 비하가 깔려 있는 데다가 스스로 100점을 그러니까 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더 피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재훈 씨는 이거 뭐 외모로만 보면 뭐 어느 연프에 나온다고 한들 첫인상 못 받겠어요.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죠. 외모가.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재훈 씨가 등장을 하고요. 2년 전에 알바하던 그 이거는 뭐야? 그 친한 여성이라고 하려다가 근데 친하진 않지. 친구는 아니지. 연락은 안 하니까. 그래, 여성이긴 맞으니까. 여성이신. 그래도 친구라고 해도 되니까 친구분이, 지인분, 아니지. 친구까지는 아니야. 지인분이 계신데, 그림 그릴 때, 뭐 하나 그리고, 이건 아닌데? 지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종이가 헤집어지는 느낌이야. 말을 하면서도 종이가 헤집어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친구였다가 지인으로 수정하고, 좀 틀리면 어때? 그분이 SNS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그걸 보고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거를 틀리게 말하지 않으려고 소개팅만 백날 첫날 하면 뭐해 안 되는데 진지하게 나가봐 이래서 알려줬다는 거죠. 이것도 틀리지 않으려고 지금. 아니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면 친구라 가도 되겠네. 뭘 또 지인으로 수정해. 아니었음?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주변에서 뭔가 뭐 찐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있네. 그래서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목소리 한 번만 크게 내주셔봐 줄 수 있나요? 하니까 또 엄청 크게 내. 네! 시키는 것 굉장히 잘해. 재훈 씨는 지금 3D 디자이너. 감성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작업이군요. VFX 쪽에서 이펙트 모델링 파트를 맡고 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죠? 저들 포함해서. 재훈 씨가 모쏠이라고 했을 때 구라인 줄 알았어요. 본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다고 해야 되나?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 같은. 재훈 씨 입장에서는 이게 컨셉인 수도 있는데 에반게리온은 대중 컨텐츠죠.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훈님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카리 신지를 몰라? 내가 뭐 그 누구야? 건담의 주인공 있는데 사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카리 신지 정도는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에반게리온은 메이저다. 그러니까 에반게리온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문호 스트레이 독스의 주인공 같은 사람 말씀? 재훈 씨 그 컨셉이죠 이거는. 재훈 씨가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죠? 너무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 보여서 다가기 어렵다. 썸메이크, 이 썸 같은 거 없었냐라는 거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에서 좋아하는 누나의 손을 잡은 적이 있다. 야, 손을 잡았어? 어떻게 잡았어? 이 손을 잡았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 누나가 재훈 씨한테 재훈아 우리 산책 한번 할까? 그래서 이제 산책하러 나가가지고 여자 손 잡아본 적 있니? 뭐 이런 거 생각했지. 뭔가 했더니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잡았대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손잡고 하는구나. 아니 이런 거는 그런데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교회 가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청년 예배 이런 거 할 때 이런 손 안 잡나? 그래서 뭔가 진중하고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랑 저랑 그렇게 보이고 싶다. 근데 재훈 씨는 말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스처를 잘해야 돼. 상대가 뭘 질문했을 때 뭔가 빨리 답을 해주고 옳은 답을 하려고 막 어버버 하기 말고 상대가 말을 하면 생각하는 척. 뭔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뭔가 상대를 꿰뚫는 것 같은 그런 눈빛. 상대가 말했을 때 고민하는 것 같은 이런 제스처. 이런 것만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넣어주고 말이 나왔을 때 이제 딱 그 말을 약간 이런 것만 한 번씩 해줘도 재훈 씨에게 어떤 환상을 품을 수 있는 여지는 꽤 많은데 재훈 씨는 너무 또 친절해 사람이. 그래서 솔직하고 친절하다 보니까 답을 빨리 해주고 싶어. 그리고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또 그렇게 팽팽 답이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다시 수정하고 했다가 수정하고 막 이러면서 그 답을 찾아가. 그 과정을 막 계속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문가 분께서 실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노재훈입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았네. 이런 트레이닝도 굉장히 도움이 됐겠고, 그 제스처를 조금 더 했어야 돼. 이렇게 상대를 했을 때 이렇게 경청해주고 뭔가 이 너의 따뜻함을 너의 표정으로서 표현해봐. 약간 연기 수업도 좀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여기 이제 좀 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게 문제야. 이게 재훈 씨도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좀 막연한 수치심이 있다.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 수치심이 깔려 있어. 그게 뭔가 내가 잘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지. 수치심은 언제 느껴요? 내가 뭔가 부족한 일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깔려 있어.
그러면 벌써 두렵지.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할까봐 두렵지. 그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재훈 씨, 아주 깔끔해요. 깔끔하게 아주 멋있게 너드남 탈출이라고 했는데 참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메이커 오버된 제가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 멘트 묘하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멘트야. 이번 수련을 마친 내가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어 5가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해군 대장들에게 한번 써먹어 보겠어. 막 이제 뭐 그런 느낌이야.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지금 내가 이번에 새로 장착한 신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점은 바뀌는 제가 어디까지 안 통할지. 나의 이 고무 능력은 어쩌면 번개의 카운터 파트는 되지만 연기, 스모크에는 안 되지 않을까? 과연 스모크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무튼 이런 거야. 지금 만약 재훈님한테 맘껏 말해봐 이랬으면 막 이런 거 예시를 들었을 거야. 걱정이 됩니다. 첫 데이트 때는 손잡는 건 조금 그렇고요. 어디까지 상상하고 있는 거야. 뭘 손가락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해요. 지금 첫 데이트에서 손가락을 잡을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끄트머리만 조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과감한 마인드고 좋아요. 그리고 미래 여자친구에게 별걸 다 시켰네. 조금 더 좋은 남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게. 요로시쿠 잘 부탁해. 그렇게 이제 요로시쿠로 마쳤고요. 두 번째 이제 여성분 이죠? 지수님, 재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외모가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외모가 워낙 출중하시다 보니까 다들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나와서 하는 행동 보니까 그럴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수님도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좀 편집돼서 그렇지 지수님도 날카로워. 정말 모태솔로 맞나요? 맞다고. 사실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짝사랑을 해볼 적이 없는 거는 환상이 없는 거죠. 환상이 없는 거. 그러면 환상이 없는 거는 기대도 없다는 얘기지. 기대하지 않는 것. 어느 정도 기대가 있고 관심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 시작되는데 관심과 기대가 생기지 않아. 물론 근데 관심과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그게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냥 현실이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부분에서 욕구 자체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수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설렌다? 사람을 대할 때 애초에 좀 다친 마음인 상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수님의 삶을 제가 모르지만 지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미녀들 중에는 저런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려면 여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좀 관심도 가지고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이렇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미모가 훌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라고 궁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연락 좀 주죠. 너무 이쁘시네요. 하고 막 매달려.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은 또 거기서 화를 내.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죠. 이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여자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 여성들은 와가지고 뭐 유혹하고 이럴 일들은 뭐 거의 없으니까. 물론 뭐 동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아무래도 좀 드물니까. 중학교도 남녀 각반, 고등학교도 여자가 40명에 남자가 5명. 그리고 여대를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자가 불편했고 그리고 남자가 오히려 이렇게 만나는 남자가 다양하고 같은 학교에서도 막 어울리고 뭐 주변에도 남자가 있고 그러다가 뭐 새로운 남자가 들이대고 이러면 저 사람이 들이댔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나는 남자가 없는데 갑자기 한 번 만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겠죠. 소개팅 4번 별로 안 했네. 밥을 먹는데 손가락 막 너무 떨려가지고 떨렸다고. 근데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힘들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치고는 은근 신뢰되는 말들을 해. 약간 조심성이 없는 부분들 뭐 상호 씨랑 데이트하거나 이런 거 이따가 나올 텐데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미숙한 거지 근데 그런 거. 그냥 딱 연락하는 것까진 재밌는 것 같아요. 연락하는 것까진 재밌지.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집착과 질투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나가야 되면 이제 뭐 나 내일 나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소설인데 지수님 같은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해도 물론 모쏠이시니까 연애를 안 해보셨겠지만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어. 그리고 집에 뭐해? 핸드폰 볼 수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책 봐 아니면 뭐 TV 봐. TV 켜놓고 핸드폰에 연락이 오는 거를 그냥 안 받아. 딱히 뭐 연락 나중에 몰아서 보면 되지 하고 안 받아. 그러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지수가 그럼 그렇지 저렇게 화려한 외모에 모쏠일 리가 없지 어디 가서 또 놀고 있구만 하고 온갖 상상을 해 막 오해를 해 그럼 그렇지 하고 왜냐면 마음속에 그 지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크니까 집착하게 되고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수 씨를 잘 알고 믿음을 주고 그러면서도 또 같이 재밌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또 어린 나이의 남자분들, 그리고 또 지수 씨의 외모만 보고 막 그 조급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남자들은 또 그 외모를 보고 또 화려하기 때문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외모가 또 외모값을 할 거라는 상상까지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수 씨에게는 좀 힘들 수 있겠죠. 밖에 나가면 에너지를 뺏기는 게 많다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집순이가 된 것 같다. 사람들 만나면 좀 피곤하고, 지수 씨가 보면 사람을 만나서 보면은 지수 씨가 말도 잘하고 똑똑해요. 이게 좀 재치가 있어. 근데 오해받기가 쉬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달 넘게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말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을 까먹겠는 거예요. 한 달 넘게 혼자 있는데 말을 너무 안 했다라는 거는 한 달 넘게 혼자 있으면서 통화도 안 했다는 얘기야. 굳이 뭐 사람들이랑 통화해가지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도 뭐 통화해서 뭐 오늘 뭐 했어 뭐 했니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지. 외향적인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한 3년간 이번에 이렇게 집 밖에 나오면 한 3년간 집 밖에 나올 일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체험해본다 생각하고 즐겨라. 그러면서 지수님이 만나는 전문가는 정신과 의사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뽑기를 뽑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될 때까지 넣어야죠. 돌리지 않으면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조금 추가적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될 때까지 돈을 넣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그 돈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넣어야 한 번 돌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100원만 넣어도 한 번 돌릴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뭐야? 도전을 했을 때 내가 겪는 심리적 타격이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해서,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고 뽑지를 못했어. 아니죠. 실력은 그 가격이랑은 다르지. 그거는 내가 그거에 실패했을 때 심리적 타격이죠. 내가 누군가한테 고백했어. 그 사람이 야 꺼져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롭고 너무 힘들어. 그거는 100만 원을 넣고 돌린 거예요. 100원 넣고 돌린 거. 야 꺼져. 그래서 알았어 꺼져야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할 수 있어. 이러면 100원인 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그 도전, 한 번의 도전에 내가 너무 큰 타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도전을 해라. 그리고 그 도전을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도전 하나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너무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작은 도전을 계속해서 해보.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좋은 기회. 근데 조금 뭐 걱정되기는 해요. 이 모쏠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워낙 인플루언서들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모로 압박도 많지 않겠나. 이게 그냥 이분들이 원래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여기 나온 막 그런 분들이고 그러면 이거를 뭐 당연히 기꺼이 받아들이겠지. 악플도 무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재질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막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수 있죠. 승리랑 사귀었냐, 승리한테 왜 그랬냐, 의사 그러냐, 의사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뭐 나 같은 사람 만나라, 소개팅 해드릴까요, 뭐 DM들이 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뭐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런 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노파심이지. 이런 게 노파심이지. 플러팅 한번 하고 나와야지. 플러팅을 잘 하고 오겠다라고 용기 낸 집순이 강지수 씨고요. 각오는 했겠죠? 각오했겠지. 그리고 승리 벌써 이제 승리는 흉통이 남다른 흉통을 가지신, 제가 브라질 이민 생활을 12년, 확실히 이유가 있어. 모쏠이 된 이유가 있어. 이름 자체가 승리고 경쟁심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이죠. 초반에는 안 맞았어. 브라질. 아무래도 새로운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맞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들죠. 쉽지 않지 아이들에겐. 지금 12살인데 12살이면 어느 정도 동네에도 친구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한, 12살이면 몇 살이야?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면 뭐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애들이랑 같이 다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환경이 옮겨져가지고 말이 통했을진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애들하고 경험을 하면 그 안에서 겪는 그 변화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 되게 왕따를 당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실제로 당했어도 왕따를 당한 거고, 왕따를 그들이 안 했어도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있던 친구들이 없어지고 여기서는 말도 잘 안 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냥 큰 소외감을 느꼈겠지. 포르투갈어도 못하니까 별로 친구들이랑 말을 섞지 않았고, 그때는 또 이렇게 뚱뚱했다.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해서 자신감을 생기게 했대요. 축구도 잘해. 브라질에서도 축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브라질은 좀 개방적이지 않느냐, 뭐 장난으로 뽀뽀할래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대요. 그게 승리 입장에서는 그 막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막 뽀뽀할래?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 게 승리 입장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느껴지고, 오히려 더 뭐 혐오까지는 아니어도 싫어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의 가벼움을 더 싫어하고 더 반대로 보수적으로 하고 더 선을 긋게 되는
상어로 이어졌을 것 같아.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애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브라질에서 살면서 브라질이 좋으면서도 브라질 나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가볍게 나의 어떤 마음 흔들어 놓는 그런 거니까 승리 씨에게는 어린 시절에 어떤 애증이 깔려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주변 환경에 무시당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이도 씨는 승리가 외국 생활한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보였어. 브라질 유교남이라니. 여기서는 카더가드님이죠. 카더가드님이 솔루션을 하는데 뭐 경쟁할 때 그냥 갈겨버려라. 뭐 별로 딱 도움되지 않는 조언을 받고 왔고요. 무슨 조언을 가서 부셔버리라 그래. 가서 차라리 저런 조언은 상우한테 해줬어야지. 승리는 그렇잖아도 지금 부실지도 모르는 애한테 왜 또 부실해. 저런 조언은 뭐 재훈이나 아니면 뭐 상우 이런 애한테 해야지. 일단 3명이 모였네요. 승리, 재훈.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다. 진짜 재훈 씨랑 승리 씨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프로랑 다른 면은 남자들끼리 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 남자는 남자끼리 보고 여자랑 때는 물어보고 쳐다보지 않고 뭐 이런 거. 지수 씨 이름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서로 쳐다보고 기분이 어떤가요? 뭐 날씨가 흐려서 뭐 무겁진 않았나요? 짐 무겁진 않았나요? 무거우셨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남자들끼리만 대화하고 있어. 그리고 침묵. 나름 애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수 씨가 너무 침묵이 이어지니까 저희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돼요? 그리고 재훈 씨는 97 인팁이래요. 모쏠 중에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정합니다. 제일 모쏠이 많을 수 있는 모쏠로 지내도 괜찮을 수 있는 속성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죠. 혼자서 좀 뭐랄까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할까? 생각으로 다른 경험을.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이군요. 여명 씨. 여명 씨 친구들 중에는 저와 같은 모쏠이 많았대요.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쏠들이 많았는데 26이 되니까 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같이 놀 친구도 없고 부러워져서 이제 남친구 있으면 생겼으면 좋겠다. 물론 뭐 여명 씨 나이에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도 쟤들처럼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내가 나에게 필요한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남자친구가 조금 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나에게 맞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못쏠려나 나오신 분들이 다들 이제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명님은 못쏠 탈출 생각하고 동생들 세자매 굉장히 닮았고 동생들에게 이런 조언들을 받는데 못쏠 연하를 보면서 주변에서 이제 독붙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거를 몇 장면에서 본 게 있어요. 주변에서 어떤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를 위한 조언 혹은 나를 위한 응원을 해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객관적 시각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이 동생들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어쨌건 여명님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나왔고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저를 꾸미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관심이 가면 불도저처럼 행동을 한다고? 그걸 어떻게 알지? 여명 씨는 기본적으로 좀 할 말은 하고 성격도 어느 정도 좀 강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본인 표현대로 어떤 불도저 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는. 여명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저 미소예요, 미소. 특히 이런 못쏠 분들에게 가장 뭐랄까 평범한 못쏠이 보기에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속성이야. 이번에 이제 남자 못쏠들이 워낙 좀 다양한 속성들이어서 그렇지 실은 그 성격이나 하는 행동으로 보면 재훈 씨가 가장 보편적인 못쏠 계열이잖아요. 물론 뭐 못쏠의 보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 보통 자신감 없고 자기 검열이 심해서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계열의 못쏠. 승리 씨는 약간 못쏠 계열이 아니잖아요. 딱 그냥 자발적 못쏠이었고 환경이 그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 다른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정목 씨도 그렇잖아. 정목 씨도 저렇게 말 잘하는 못쏠이 세상에 어딨어. 보통 못쏠 하면 떠올리는 거는 그 재훈 씨 아니면 상호 씨 이런 분들이지. 뭐 형규 씨야 뭐 공부하느라고 그랬고 좀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면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명 씨 같이 저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뭐 내면이 아무리 단단하고 내면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렇게 겉으로 계속 웃고 있는 거 저거 하나면 되기는 합니다. 저거 하나면 재훈 씨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 계속 그런 미소 짓는 거. 너를 보면서 웃는 거. 나는 안전하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상당히 가능하죠. 여명님은 자매들 그리고 그렇게 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축구도 그렇고 여성들과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명님이 여기에서도 여성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 걸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약간 장르가 다른 분이죠. 우리 상호님.
남고 군대도 잘 갔다 오셨고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여기에서 매일 동네에 있는 코너 들려가지고 노래도 하고 여기서 그래도 다행인 건 상훈 씨가 저렇게 매일 코인 노래방을 가시는데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상훈님 같은 캐릭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상훈님 같은 분을 만나면 답답할 거예요. 뭐 먹으러 데이트하러 왔는데 먹으러 왔어? 데이트하러 왔는데 막 야 진짜 맛있다. 야 뭐 빨리 먹어봐. 야 진짜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 상대 입장에서 뭐야? 뭐 데이트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식당에 들어왔는데 데이트는 너 만나러 왔지만 넌 만났고 여기 식당은 들어왔잖아. 식당은 먹으러 왔고 먹으러 왔잖아. 그럼 식당이 먹으러 왔지 뭐해? 여기서 뭐해? 그런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새 여성분들이랑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근데 못소리죠. 27 도움받고 싶은 게 있냐라는 거에 이제 패션 이런 거 이제 최근에 뭐 배우고 있다라고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약간 이런 분들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특성은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 노래? 나 음색 좋지 뭐 나 정도면. 패션 어때요? 자 미피 맞나 저거? 어때요? 이거 토끼 어때? 이쁘지? 귀엽지? 이게 센스지. 노래 음색, 어때? 노래 좋다. 누가 어때도 아니야. 자기가 부르고, 노래 좋다. 거울 보고 이쁘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어떤 행복도 조사를 하면 상우님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굶었다가 혼자서 그 딱새우를 먹었지만 그때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어. 최종 선택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행복이었을 수도 있어. 이 콘텐츠 속에서 한 사람의 행복 지수를 쭉 체크를 했다면 상우님이 혼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최고치를 찍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뭐 쪽쪽보다 어쩌면 그게 더 이렇게 새우를 쪽쪽 먹는 그게 더 높았을 수도 있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토끼 캐릭터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재앙이죠.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캐릭터 늘어나니까 그렇게 입지 말고 가서 다이어트 하라고 했는데 상호씨 이거 마지막으로 맥주 이거 있는 거 먹겠다고 하는데 말리죠. 무슨 맥주를 지금. 저 토끼 셔츠를 기어코 입고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여기서 카더가드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토끼가 늘어난다고. 토끼가 늘어나. 그러니까 상우님 어때? 내가 20kg를 뺐어. 이제 안 늘어나. 토끼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딱 좋지. 그래서 저 옷을 갖고 가서 어때? 너 날씬해지니까 토끼 잘 어울리지? 하고 거울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자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죠.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그 뒤로 헬스를 하고 살을 쭉 빼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살을 빼서 얻은 거는 안 먹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구나. 그거는 이제 상훈 씨가 배워간 거죠. 연애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힘들기도 하구나가 아니고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인내는 쓰고 음식은 맛있다. 이걸 이제 배우고 가신 거죠. 상우님 인생에서 큰 배움이 있었던 콘텐츠 거고요. 여기서 키로나 빼시고 이렇게 등장을 하셨습니다. 가장 전성기는 솔직히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안녕 공주 나 강아지야. 이 공주는 뭐죠? 새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처음에 이런 외모를 보고도 지수님이 외향적으로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했어요. 상우님 인상도 좋고 또 이러니까 진짜 인생에서 최고로 열심히 자기관리도 하고 한 것 같다. 인생에서 진짜 최고로 열심히 저 말이 복선이죠. 최고를 찍었으니까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최고점은 그때였어. 최고점은 지난 거니까. 그 다음으로 또 최애캐 민홍님. 이게 솔직하고 또 이렇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캐릭터는 참 언제 봐도 안쓰럽고 답답하면서도 되게 이런 캐릭터들이 가지는 그런 투명함, 솔직함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건 우리에게 주는 뭐랄까 좀 쾌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지. 모태솔로 28년 차 이민홍 7개월 동안 소개팅을 30번 7개월 동안 30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네. 딱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네. 37, 20일이니까 매주 했다는 얘기네요. 미팅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결정사를 엄마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결정사 2개나 가입해가지고 진짜 노력하고 있네. 그래서 100이면 거의 9%는 다 애프터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연결이 안 된 이유는 민홍님을 보면 이제 결정사를 가셨잖아요.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여성분들과 민홍님이 비교가 돼요. 당장 점심 저녁으로 비교돼. 점심에 누군가를 만났다가 저녁에 민홍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이제 한 명씩만 알아보겠지만 근데 어쨌건 여러 명을 순차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민홍님이 그 중간에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민홍님은 어떻게 기억될까? 민홍님은 차가워.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돼.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결정사니까 결정사는 서로 평가 점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있으니까 막 더 이렇게 살갑게 대하고 돌아와서 매니저님 맞을래요?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해줘? 하지만 가서 정말 멋있으네 이런 거 하고 온단 말이야. 근데 민홍님은 그런 거 없어. 민홍님은 가가지고 네. 이거 맛있네요. 네. 이러고 왔고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잘 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던데요? 데이트 재밌었어요? 이런단 말이지.
이러니까 민홍님이 되겠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민홍님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민홍님 개인적으로는 손해지. 직설적이면 본인도 알아. 본인도 알고 이러니까 민홍님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게 뭘 개선해야 될지 좀 애매해. 여기서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 하고 속으로 이 카메라 있는데 뭐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 네.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 이렇잖아. 하지만 민홍님 어때?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세요? 있는데? 그냥 있는데?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지? 있는데? 이게 미롱님입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래? 있는데 그럼 니들이 치우던가 안 보이게 그러면 CCTV 같이 위에다 달든가. 있는데 왜 없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있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극한의 효율충이라서 연애만 하고 끝나는 인연들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극한의 효율충이라는 거에는 감정 표현도 있죠. 민홍 씨는 감정 표현도 굳이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아. 그 사람의 걸음걸이, 뭐 젓가락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젓가락질을 뭐 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는 고집이 진짜 센 거다. 그렇게 너무 막 고집 세고 이런 사람 싫다. 그러니까 민홍님은 이런 거를 너무 투명하고 솔직하게 다 얘기하거든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학습이 돼가지고 아닌 척해. 전 다 괜찮아요. 그냥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홍 씨는 그런 거 없어. 이번에 전체적으로 출연자들이 다 그래요. 이번 이 모쏠 연안을 보면 다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저 말하지만 속내는 다를 거야 이렇게 해서 분석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은 없어. 그래서 그런 분 결정사 가서도 뭐 그런 분 있으면 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한 소개팅에서는 한 분이 뭐 눈썹을 막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말을 했대요. 그런 건 싫었다 이런 건데, 민홍님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좋아도 좋고 싫어도 좋은 약간 그런 태도도 장착해놓으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는 있죠. 되게 집중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는 건 싫어요. 여기서 보통은 그분이 그렇게 눈을 움직였어요? 그분 되게 집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그런가요? 근데 눈을 진짜 많이 움직였거든요.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가요? 하고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민홍님은 저는 그런 건 싫어요. 그래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 싫어요. 나는 그런 집중 싫어. 엘사죠. 여기서도 이제 일종의 멘토죠. 멘토에게도 근데 언니도 좀 나같이 그런 거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리하게 확 들어오네. 팩폭 그냥. 근데 민홍님은 뭘 찌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딱 반드시 앉아있어. 이 사람이 고집스러워도 연애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 연애하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에 민홍 씨는 어때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너무 이게 냉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이게 냉소적인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들의 어떤 기피 대상이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 나이가 들수록 냉소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기피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민홍 씨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뭐 사람들이 민홍 씨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편견들을 좀 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뀌어. 당황했어. 너무 쿨하게 안 바뀐다는 거. 하지만 민홍 씨는 어때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호불호가 강한 건 장점이지만 호감이 가려다가도 무서워서. 근데 민홍 씨는 이번에 근데 진짜 이 캐릭터들이 뭐랄까 좀 성장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게 다들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않았고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를 여기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분들이 막 엄청 깨달은 것 같아. 특히 뭐 재훈 씨도 그렇고 민홍 씨도 그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연하는 원래 안 된다 하고, 딱 어떻게 보면 민홍 씨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잖아요. 그런 편견을 여기 와서 물론 결과적으로 잘 안 됐지만 하정목 씨를 통해서 그걸 깼잖아요. 조금 더 열린 사고를 하게 되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해라. 그때 민홍 씨가 그렇게 할게요. 했군요. 좀 더 마음을 오픈해서 노력하겠다. 민홍 씨의 설명은 직설적인군요. 약간 식구정숙님 친구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번 모쏠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도님입니다. 화려한 외형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투스에서 지리 강사, 고등학생에도 지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투스 최연소로 수능을 가르치고 있는 최연소군요. 아직 대학 졸업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자랑이고 학교에서도 바로 저렇게 강사로서 활약을 하는 게 항상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지, 주인공으로서. 근데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았고 그럴 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상태이겠죠. 그게 이도님에게는 원동력이 되어 있을 테니까. 누군가에게 더 인정받고 특별한 존재임, 스스로가 믿을 수 있게 특별한 존재로서 사는 것. 대학 생활이랑 일이랑 병행하느라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근데 이도씨 보면은 진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모쏠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핏한 프로그램이다. 이도님 이게 누가 보면 영어 강사신 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환승연의 섭외를 받았는데, 환승연애를 어떻게 나가? 지금 모쏠한테 섭외하고 그쪽이 환승연애 팀들 선 넘었네. 환승연애 팀이. 저희 컨셉이 X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서 제작진이 물 좀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편집된 부분이어서 저런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이도님의 활약을 이해해야 되는데 물 좀 드세요라는 표현이 이도님이 왜요? 왜 나 물 먹으라 그래? 나 말하는 거 재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 씨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끊김없이 말하시길래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강사 특인데 애들이 맨날 인강을 2배속으로 보는데 말 빠른 걸수록 장점을 어필했다. 너희들의 시간을 아껴주겠다. 이도 선생님 강의는 오히려 0.7배속으로 본다. 이 상황에서도 물을 좀 드세요. 왜요? 말이 빨라서 하면 물을 아예 괜찮아요. 죄송해요. 말 천천히 할게요라고 해도 되는데 이도 씨의 성격이 여기서 많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말이 빠른 것으로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약간 자랑하면서도 또 물을 마시라는 이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줘. 이런 것들이 말을 잘 들으면서도 본인을 돋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도 씨의 원동력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말 빨라서요. 죄송합니다. 말 천천히 할게요. 라고 하거나 물이요? 하고 물을 마시거나. 근데 이도 씨는 그것들을 다 해. 내가 말이 빠른 거는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 물은 물대로 또 네가 마시라고 했으니까 마신다.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도 씨를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인터뷰에서도. 이도같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말은 너무나 공감해요. 당차고 자기 주장 강하고 어디 가나 주인공이고 사람들도 이도를 부러워하고 이도 씨가 남들하고는 달라도 그런 걸 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트렌드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화려한 이런 거 자신감 넘치는 딸이라면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이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도 씨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있지만 동등하게 어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사람이죠. 만약 이도 씨가 어쨌건 굉장히 화려한 분이잖아요. 여러모로 살아온 삶도 화려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연 씨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 조금씩 덜 표현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실제로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도 씨는 완전 인싸처럼 같이 춤을 추면서 서로 처음 인사를 하네요. 이게 시그널인가 했던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도 씨가 조깅남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도 씨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조깅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깅하자고 어떤 남자가 나한테 조깅하자고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맞춰. 새로 이 사람이랑 조깅을 해서 새로 싹 맞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도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쁜 귀걸이 찼어. 너랑 같이 조깅하려고 그렇게 이쁜 내가 옷을 짝 세팅해서 입고 왔어 이러거든. 근데 진짜로 연애를 잘하거나 남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왔을 때 물 한 통 챙기는 사람. 힘들지? 이거 물 한 잔 마셔. 끝나고 여기 근처에 내가 맛집 알아놨는데 우리 갈래? 우리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서 거기 다음에 갈 건데 갈래? 이런 말이야. 내가 이쁘게 쫙 하나로 세트로 입는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이도님은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나 오늘 너한테 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를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다 모쏠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조깅을 하던 그 상황에서 내 친구들도 그 남자랑 막 다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안 됐다. 이도님은 주인공이고 화려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 이도님을 추앙해요. 진실을 알려주지 않아. 근데 여기서 은지님이 지금 패널인데 진실을 알려줬어. 지금 말 너무 많다. 조깅을 하러 나왔는데 쫙 풀로 새 추리닝을 쫙 빼입고 왔어. 그리고 말을 엄청 많이 해.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실망해. 얘 지금 뭐 운동도 해본 적 없고 지금 계속 말하면서 운동에 집중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말하는 건데 그 말 내용도 뭔가 내가 와닿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운동이나 좀 해 하고 그걸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처음부터 이도님하고 런닝메이트로 불렀을 리는 없죠. 생각해봐요. 내가 런닝메이트로 하려고 그 이성이랑 단둘이 한강에서 뛰자고 부르겠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부르진 않았어. 그렇다면 런닝을 하면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에 실망했을까? 유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연불보단 제밥이라고 지금 저렇게 막 쫙 빼입고 꾸미고 온 거, 막 화려하게 꾸미고 온 거, 어떻게 꾸민지 모르겠지만 새 옷으로 쫙 꾸미고 온 거, 그리고 말이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런닝은 런닝대로 집중하고 데이트도 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도님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 너무 많다라는 심지어 상대가 말로 먹고 사는 개그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아지한테 얘기 많이 한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 기후 괜찮냐. 그래서 여기서 받은 솔루션이 경청하라예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 줄여라예요. 말을 하게 되면 이도님은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커요.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손절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도님은 사적인 말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작진들이 이도님에게 한 게 지금 똑같은 솔루션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패널도 똑같은 솔루션,
심지어 전문가한테 가서 경청을 배우고 와. 그래서 여기서도 경청하기로 약속. 그래서 전문가도 경청하는 방법을 배워.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감정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안에는 어떠한 저 사람의 마음이 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됐대요. 저게 근데 되게 어렵죠. 어렵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도님처럼 항상 주인공으로서 살고 열심히 사는 라운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캐치하는 게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도씨 2배속 1타 강사 이도님이 오니까 다들 긴장하죠. 특히나 이런 뭔가 항상 일상이 똑같은 재훈님이나 상훈님 같은 이런 모쏠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강한 자극이야. 이도님의 저 색감은 여기 지금 필터가 잘못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잘 보기 힘든 그런 색감이니까요. 의상이 도련님이시네 하면서 등장한 사람은 이번 회차의 주인공 허상목 씨입니다. 쌍둥이 형이 있고 정목이 이거 아니면 너 연애 못한다 하고 계속 다그쳐가지고 열심히 써서 지원했대. CG 같죠? 하지만 형이죠. 모든 걸 같이 하는 형제였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나랑 있는 시간이 줄었다. 제 이상도 의미가 없고 아무나 만나야지 뭘 따지고 따질 때 지났다. 그럴 만한 나이는 아니긴 한데 쌍둥이로서 뭐 그런 쌍둥이 형제가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런 변화가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옛날에 봤던 재밌는 다큐 중에 그런 게 있었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둘이서 완전히 떨어져 살았어. 완전히 떨어져 살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고 한 사람이 40년 동안 맥주에다가 감자 프라이에다가 막 그렇게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쌍둥이도 와서 검사를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쌍둥이 입장에서는 저는 술 입에도 댄 적 없습니다. 저는 감자튀김 같은 거 안 먹어요. 저는 샐러드 먹어요. 저는 몸에 나쁜 거 먹지 않아요. 저는 뭐 주식이 수블라키 삐딱이기 때문에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검사했는데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그 암에 걸리기 한 몇 달 전이야.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 방금 말한 건 약간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하정목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쌍둥이 형에게서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받고 있겠지. 그래서 뭐 혹시 혼전 순결 이런 쪽에 뭐 그러냐? 아닙니다. 저는 개방적입니다. 아하. 이게 뭐 그건가요? 소나기에서 그 보라색 꽃 그런 건가 이게? 정목 씨의 아니에요. 저는 개방적입니다. 키스 해보셨나요? 이것도 보라색 꽃 두 송이. 보라색 꽃 두 송이가. 야, 제작진이 아주 어떻게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암시를 걸고 있나요? 그런 질문을 뭐 그러면서 마음은 개방적이다. 근데 하정목 씨는 진짜 사람이 재밌거든요. 이 세계에 간 능력자 같은 느낌이야.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나라에 혼자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느낌? 아무도 마법을 쓰지 않거나 레벨업이 안 되는데 나 혼자 마법을 쓴다거나 레벨업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맞아. 다정하고 거의 지금 남자 출연자 중에서는 문장 구사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문장 구사가 되는 사람이 이 세계에서는 나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좀 넘사벽 매력으로 다가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로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외모나 어떤 조건으로 좌절하면 안 돼. 물론 정목 씨는 외모도 매력적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처음에 사람들이 재훈 씨에게 끌리다가 정목 씨로 다 넘어오는 이유가 뭐야? 바로 그 문장구사. 그러니까요. 모쏠 안 갔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목 씨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모쏠 중에는 이제 어떤 계열이 있냐면 물론 정목 씨가 그 계열인지는 저도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모쏠 중에는 머릿속으로 미리 답을 내리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장기를 둔다고 쳐봐요. 장기를 둘 때 너도 왕 하나 있고 나도 왕 하나 있고 너도 쫄 하나 있고 나도 쫄 하나 있고 그러면 어차피 다 같으니까 결국 무승부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장기 두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랑 나랑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이랑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할 테니까 굳이 시작하지 말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굳이 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정목 씨가 그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생각이 참 많아. 그리고 다정해. 그럼 이 정도의 다정함에 이 정도의 인물이 모쏠로 남았다면 정목 씨는 그런 식으로 지레 판단해버리는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근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목 씨는 왜 모쏠이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라는 거에 정목 씨는 스타일링. 처음에 정목 씨 등장하면서 율레스 그 양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모쏠 분들은 전체적으로 배려심이 넘치는 분들이다 보니까 하정목 씨의 등장이고요. 다음으로 지연 씨, 여중 여고 여대 나와서 주변에 다 여자인 친구들밖에 없고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뭔가 첫 연애는 자만추였으면 좋겠다. 저 생각을 왜 할까? 자만추였으면 좋겠다. 자만추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소개팅을 하거나 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할 만큼 의도적으로 하기에는 두려워. 남자는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일지 모른다는 무의식이야.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에게 다정함을
갖고 싶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의 어떤 모순적인 욕망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바라게 되는 거지. 나도 다정한 저 사람 아빠 같은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가 해가지고 빵 터져버리는 거지. 좀 개인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스스로도 좀 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대. 어릴 때 정말 그런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것 같다. 그래서 저 남자도 저러겠지. 결국엔 저러겠지.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솔직하게 이렇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임해주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지연 씨도 여기 나와서 솔직하게 임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런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지연 씨를 좀 피하는 사람도 이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훌륭하죠. 여기서 오히려 저렇게 드러냄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한테 관심을 표현해도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책을 많이 한다. 저 자책, 부모님의 어떤 그런 대한 어떤 결핍 그런 부분들이 자책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나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됐어. 근데 물론 이것보다 그게 있지.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런 아빠랑 사는 거야.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이제 들면서 자책하는 버릇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폭력적이다. 그러면 남자는 싫어. 끝. 이게 아니고 아빠가 폭력적이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옆반 같은 반 친구 이돈의 아빠처럼 해외여행도 시켜주는 그런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없는 남자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가 아니고 내 아빠가 이도 아빠같이 저렇게 다정한 사람으로 변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를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갈망이 같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다 보니 지금 지연님은 외로우면서도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태고 저게 이번 기수처럼 빵 막판에 터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게 내 탓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잘해왔다고 깨닫고 편견이랑 고정관념을 깨고 좀 더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래서 갈 땐 혼자지만 올 땐 둘이 오겠습니다. 이것도 복선을 그냥 막 지연님이 오자마자 사람들에게 묻는 거는 저 때문에 어색해진 거 아니죠. 물론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자책의 맥락이죠. 자책하기 쉬운. 예를 들어서 이도님이면 저 때문에 어색해진 거 아니죠? 라는 식으로 묻진 않았을 것 같아. 민웅님? 아니 원래 어색했어요. 얘네들 봐봐. 얘네들 하는 거 봐봐. 얘네들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봐봐 이거. 지금 보이세요? 섞어 앉지도 않고 그냥 얘네들 봐 이거. 지금 이게 나뉘어갖고 지금 다들 무릎 가지런히 모은 거 봐라 저거. 그래서 굳이 뭐 프로그램명 표시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거 그냥 못소린 거 그냥 안다. 그리고 다음 캐릭터 강형규님. 형규 씨가 생각보다 한 것과 더 많을 텐데 아무래도 좀 이 편집 자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형규 씨가 뭐 이렇게 막 칵테일을 섞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건 왜 넣은 거야? 형규 씨 취미인가? 이런 거 뭐 딱히 뭐 칵테일 많이 만들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직업은 지금 의대생이고요. 자기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려고 더 집중을 했다. 제작진들은 형규가 제일 인기 많은 남출일 거라 기대했다고 아까 그랬죠. 근데 우리 모쏠들은 뭐 이 사람의 어떤 외모나 조건 이런 것보다 뭐 어떤 면에서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의 어떤 다정함,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같이 있을 때 대화가 되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처음에도 그랬어. 대화가 좀 부자연스럽고 흐름이 뚝뚝 끊기는 역효과가 나가지고 대화를 잘 못 이끌어 나간다. 기본적으로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서툴죠. 서툰 사람이고. 못쏠 엄친아. 자막도 엄친아였는데 형규 씨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인한 선택으로 들어가는데 초반에 재윤 씨한테 3표 나왔어. 여명, 민홍, 지연. 지연 씨가 초반에 재윤 씨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려고 했었죠.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재윤 씨의 어떤 그런 차분함, 무해할 것 같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물론 외모 자체가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승리님은 지금 재윤 씨가 그렇게 인물도 좋고 그래가지고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승리 씨가 오히려 그렇게 어휘가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경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경쟁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경쟁이라는 단어를. 뭐 승리님도 좀 뭐 어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저렇게 막 그 경쟁하고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성적인 매력과 바로 연결되는 거는 꼭 그렇진 않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성향이 더 많았죠. 뭐냐면 이 결투에서 이기는 사람이 순자의 마음을 얻는 거야. 너 순자를 좋아한다고? 너 나랑 싸움으로 누가 순자 곁에 있을지 결정하자. 아니 순자는 뭐 싸움이고 뭐고 그냥 잘생긴 영수 오빠랑 만나고 싶은데 뭐 니들끼리 싸우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의미한 경쟁이지. 노재훈 씨가 잘생겨서 뭐 신경이 쓰였다고 하지만 재훈이랑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면서 재훈이는 견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재훈이는 견제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서서히 사람들 머리. 재훈이는 견제가 아니라 챙겨줘야 되는 아이구나라는 거를 다들 이제 한 명씩 깨닫기 시작했죠. 초반에 재훈 씨는 지수 씨를 선택을 했나요? 지수 씨를 현규와 승리 씨도 선택을 했군요. 승리는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고 진짜로 첫눈에 반한 것처럼 끝까지 지수 씨를 선택을 했네. 지수 씨도 3표. 재훈, 현규, 승리. 근데 지수 씨가 보기엔 여기서 지수 씨 모쏠들은 보통 말하는 게 투박하고 그리고 사회성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 씨는 그런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냥 극도의 내향성 그리고 세상에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 약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그냥 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편하고 행복하니까 즐겁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수 씨 입장에서의 내 센스로 재훈이를 보면 너무 애 같아.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 초반에는 이렇게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고 이랬지만 뒤로 가서는 재훈 씨도 지수 씨가 이제 좀 너무 어른 같아져 버리는 거죠. 감히 범접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현규 씨와 승리 씨는 지수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 알아보고 막 그러지 않았네. 근데 정작 지수 씨는 상우님을 선택했어요. 외형적으로도 좀 듬직하고 차분하고 듬직하고 이렇게 막 무던한 곰돌이 스타일을 생각했는데 약간 차분하고 무던한 사랑꾼일 줄 알았더니 차분하고 무던한 먹방러여가지고 그러면 상우님은 여명 씨한테 투표했군요. 보통 여명 씨 같은 분들이 이제 모쏠분 같은 분들한테 이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도님은 정목 씨를 선택했어. 이도 씨가 정목 씨를 선택을 했는데 뒤에서 승리 씨가 그거랬죠. 해외에서 해외 경험들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승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정목 씨가 이도 씨와 시간을 보내는데 이도도 정목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지. 정목 씨도 이도 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목에게 이도는 뭐랄까 좀 새로운 캐릭터죠. 새로운 캐릭터, 매력적인 캐릭터. 근데 이제 또 새롭기 때문에 이 관계를 시작했을 때 상우님의 표현대로 나는 국밥을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도 씨는 그냥 스테이크도 아니야. 어디 무슨 뭐 새로운 뭐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같은 느낌이지. 유니콘 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뭔가 내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리감이 생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목님은 방이 다 정해졌네요. 민홍 씨는 혼자지만 뒤에서 이제 일본어 선생님 그이랑 잠깐 합숙을 이따가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리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이게 하트 시그널이나 나는 솔로 같은 프로였으면 이분들이 뭐 요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봐도 좀 더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게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분들 저기 뒤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여기 여자들 앞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모습이죠. 그렇게 늦어가지고 뭐 지금 빨리빨리 안 옵니까? 뭐 이러는데 여성분들 2분이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태니까 야 가서 데리고 와라. 근데 이후로도 이도 지연 방이 멀리 있나? 왜 이렇게 항상 늦게 오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미션을 줍니다. 늦게 온 2사람이 가서 모시고 와라. 근데 이도님 아유 잠은 너무 귀엽다 하면서 이게 뭔가 이 어떤 인싸 같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여기를 두드려도 될까? 이게 근데 재훈님의 문제인데 재훈님 같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남을 너무 배려해서 결과적으로는 남을 힘들게 만들어. 저기서도 노크를 세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노크를 듣고 너무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서 압박을 받을까봐 살살살 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괜히 피곤해. 뭐야 두드린 거야? 두드렸나? 열어볼까? 안 온 건가? 이부터 확실하게 두드려서 갑시다 하면은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낫지. 여기서 처음이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드릴 거면 제대로 두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국 씨는 이제 뭐 톡톡 하고 뭐 여기서는 정국 씨도 그렇고 재훈 씨도 그렇고 근데 재훈 씨 성격 자체가 좀 더 저렇고 누가 똑똑했나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재훈 씨가 데리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니들 가자. 너를 왜 안 나오냐 가자. 그러니까 이제 지연 씨가 저희가 너무 안 나왔나요? 지연 씨의 말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좀 이런 거를 물론 저는 이런 게 지연 씨의 좋은 면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연 씨가 너무 저런 방향으로 생각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그래? 내가 또 잘못했어? 내가 너무 늦었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어. 근데 저런 게 또 없는 거는 좀 그래. 저게 있는 게 저는 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이기도 할 텐데 약간 지연 씨는 좀 이런 쪽으로 많이 표현하죠. 봐봐 여기서 벌써 지연 씨랑 이도
이도 씨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어요 하니까 지연 씨는 뭐라 그래? 저희가 좀 늦었나요? 죄송합니다가 나오고 이도 씨는 저희 5분만 좀만 기다려요 얘기 나와. 완전 다르지. 벌써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여기서 드러나요. 이도와 지연 씨의 차이는 그 후로 말고도 꽤 많은데 이런 거에서도 벌써 캐릭터가 다르죠. 5분 기다리래. 여기서 이제 뭐 5분 기다리는 것도 무슨 더맨더머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아니 근데 뭐 내가 저 나이 때 갔으면 나는 더 바보 같은 짓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 여기 그냥 두드린 것만으로 너무 재촉하는 것 같은데 정목 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연 씨는 죄송해요 하고 나오지. 이도 씨는 그냥 어떻게 하고 나오고 물론 뭐 어떻게도 죄송해요라는 맥락이지만 이렇게 이도 씨도 나오면서는 사과를 하고요. 근데 이제 사과를 안 한다 뜻이 아니라 이게 처음으로 딱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도 씨가 사과 안 하고 뭐 그런 미안한 마음이 없었다 그거랑은 아니에요. 지연 씨가 오죽 안 왔으면 이러면서 또 미안한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도 씨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가 붙는 거지. 확실히 지연 씨가 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도 씨는 그에 비해서는 좀 확실하게 요구할 걸 요구하고 그런 면이 있고 정목 씨는 저희도 늦어서 그러니까 이도 씨는 그래요? 벌칙으로 여기 데리러 오신 거예요? 정목 씨는 아니요 오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가 아닌 게 다행이지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모쏠스럽지 않아요. 이건 이 정도면 거의 이세계물이라니까? 모쏠이 이렇게 멘트가 바로바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나 혼자만 문장 구사 뭐 이런 거야. 나 혼자만 플러팅 뭐 이런 거야. 지금 찍고 있는 거 혼자서 이세계물 찍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재훈이 봐봐. 한 걸음 떨어진 것도 지금 인생에서 큰 도전이야. 원래 세 걸음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앞서 걸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한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뭐 이 연애 프로 나왔다고 지금 굉장히 가까이 갖고 있는 거야. 이 정목이가 지금 빨리빨리 들어가고요. 재훈, 지연, 여명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그거를 앞부분에서 이걸 잊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원래 지연 씨는 재훈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훈 씨 앞에 앉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도 씨가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구나. 그래서 이도 씨가 올 때 지연 씨가 자연스럽게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는 척하면서 재훈 씨 앞자리로 갔어요. 지연 씨도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프로가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나오는 출연자들이 뭐랄까 좀 애정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저래서 했겠는데 뭔가 의도가 있을 때 나중에 인터뷰할 때 막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는 프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냥 솔직히 다 말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옆자리 옮기면서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은근슬쩍 앞자리로 갔어요. 뭐 이런 거 그냥 되게 그냥 솔직히 그냥 다 말해줘. 그래서 이 프로의 캐릭터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건 이랬을 텐데 저랬을 텐데 그렇게 분석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쏠로서 여기 나와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하는 거니까 제 인생 처음 가장 용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명님도 재훈에게 호감이 많았죠. 이렇게 호감이 많았는데 재훈 씨가 뭐 너를 좋아했던 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으니까 그 충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재훈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고 지수님 옆에 상우님이 앉았어요. 이 뒷부분을 보면 그걸 있는데 왜냐면 상우님은 여기서 혼자 좀 다른 방송을 찍고 계시다 보니까 뒤에서 보면 이제 상우가 여기 같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님은 약간 솔 연화를 보다가 중간에 맛집 광고 같은 걸로 약간 등장하는 느낌인데 여기서는 지수님이 상우님에 대해서 첫인상 호감이 있었던 시점이죠. 상우님은 끝자리에 앉은 이유는 좀 더워서 바람을 쐬려고 선풍기다 시원하겠다 앉자 먹는 거다 맛있겠다 먹자 진짜 맛있네 이게 행복이지 이게 딱 등갈비를 뜯으면서 이게 그거지 하면서 이렇게 뜯는 이게 연애지 선풍기 바람 쐬서 시원하다 이게 연애지 좀 더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려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씨는 좀 얼쩡거려 볼까? 근데 여기 아직은 이제 다들 첫인상이고 하니까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점이 됐을 때 진짜 감정들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났고요. 지연 씨랑 이도 씨 초반에는 물론 뭐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겠지 마지막까지 뭐 서로 누군지 얘기해 보라고. 지연님은 재윤 지연님이 나는 재윤이다. 이도님은 진짜요? 근데 이도님은 나는 하정목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차이가 이도 씨는 뭐 나는 아직 뭐 그 하정목 그 한 명에게 올인은 아니고 그냥 뭐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지연 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지연 씨가 나는 완전 그분이라고 해. 지연 씨가 말하는 나는 완전 그분의 대상이 재윤 씨예요. 그러면 지금 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억압돼 있다가 그게 터지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를 딱 올인해서 가고 싶어. 지연 씨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버지의 자리를 채우려는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아빠의 자리를 채우려는 마음.
그러면 이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려는 건 아니에요. 아빠랑 어느 부분은 뭐 속성이 비슷한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지. 자기도 모르게 원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정한 아빠 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아빠 같은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빠 같은 그런 다정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항상 지지해주면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마음껏 까불 수 있고 재롱 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플러스가 뭐야? 잴 수 없는 거야. 아빠는 잴 수 없어. 이 아빠 만날까 저 아빠 만날까 이게 안 돼. 이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도 끝이야.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하고 섣부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죠. 지연 씨는. 근데 지연과 정목 씨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들이 뭐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막 틀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쏠들이 나와서 용기 있게 서로를 알아봤고 그런 모습 그랬는데 뭐 여기 보니까 뭐 헤어졌다는 것 같던데 안타까워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연 씨는 나는 그 사람이다. 완전이다. 아직 모르잖아요. 재훈 씨에 대해서. 재훈 씨랑 대화 한 번 해서 어버버 한 번 보고 오전에 네가 좋아. 오후에 실은 거짓말이었어. 저녁에 실은 네가 좋아. 이거 당해봐야 이제 이거 가서 너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너 이렇게 되지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지연 씨는 뭐 그러니까 이도 씨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약간 묵묵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뭐 서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연프에서 서로 도와서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죠. 이곳에서는 매일 밤 모쏠의 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모쏠의 밤이 진행되니까 빨리 나오라는 말에 이도 씨가 우리 좀 천천히 가요. 재훈님 안고 난 다음에 앉게. 물론 지각을 이 두 분이서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도님이 지연님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는 셈이 확실하게 이제 자기는 재훈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등장까지를 봤고요. 자주 햄으로써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